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종료 사유에는 퇴직, 그리고 자동 소멸, 그리고 마지막 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퇴직은 근로자가 자진해서 나 나갈래요. 혹은 고용주가 힘드니까 나가주시겠냐 했을 때 알겠다 라고 동의가 있는 경우에 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 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인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거나 혹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자동 소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겁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성질상 모든 것은 해고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주가, 이것은 사실은 식당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판례에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지금 파기환송된 사안이거든요. 고용주가 회사가 어려우니까 모두를 책임지기 어렵다, 또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불러놓고 역시 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종업원들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과연 자진해서 나간 거니까 자진사직이냐 아니면 해고이냐? 1심과 2심은 해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종업원들이 모두 자진해서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나가라고 한 거와 동일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해고라고 봤기 때문에 실은 여기서는 이제 부당해고라기보다는 해고의 절차와 다음에서 말할 텐데요. 해고의 절차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인데요.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됩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또는 질병, 이런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 그리고 다 나아서 돌아왔지만 30일이 되었을 때는 그 이내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 못하는,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시 보상을 했을 때는 부당해고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용 절차에서 면접을 마치고 건강검진까지 받은 지원자에게 회사 측이 회장이 별도로 생각해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불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억울하죠. 이거는 부당한 해고입니다. 들어봐도 우리가 생각해도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할 때는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고용주가 해고 회피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만일 근로자 대표가 있다라면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요건이고요. 이 모든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 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만일 그러지 않았을 때라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한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서면 통보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판례입니다. 한 제과점에서 사장과의 말다툼 끝에 제빵사가 그만두면 되지 않냐라고 홧김에 말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사장이 당신 왜 아직도 일하고 있냐? 나간다고 했지 않냐? 거짓말쟁이네. 얼른 나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빵사가 바로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그날 바로 급여를 보내서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절차에 적법한 걸까요? 생각해봐도 사실은 부당하죠. 나가라 했다고 해서 그만두면 나가지. 사실은 제빵사가 홧김에 한 말이었고, 그리고 사장도 그 말을 어거지로 해서 나가라 한 거기 때문에 절차상 해고를 예고하지도 않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으로서 이 경우는 제빵사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무효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란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4가지 요건이 있었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리고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서 해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견책이나 정직에 불과한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또는 단체 협약 그리고 취업규칙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당해고 사례와 그리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